안녕하세요. 고덕박사 부동산 현업중개실무전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계약시에 중개사가 어떻게 하면 주도적이고 당당하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손님을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계약시에 완벽한 준비와 좀 당당한 마음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손님을 대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모르는 손님이 처음으로 매수 의뢰 전화가 왔다. 그러면 중개사는 전화 받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얼굴을 못 보고 목소리만으로 이제 통화를 해야 하니까 말투나 억양 이런 부분이 선천적으로 자기 자신이 중개사가 딱딱하거나 또 퉁명스럽게 들리는 중개사분도 있어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마음은 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이거 참 불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 중에 예 하면서 소리 내어 중간중간 웃어주면서 우습지도 않은 얘기라도 상대의 말에 공감을 좀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통화 중에 손님이 희망하는 조건의 물건을 정확하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물건, 그것을 보여줘야만이 계약 확률이 높아지죠. 또 이사 날짜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빼먹지 마시고, 딴 건 다 마음에 들어도 이사 날짜가 마음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 멀리서 오는 손님의 경우 여러 개 물건을 보자, 여러 개 보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개 보여줘 봤자 어느 집이 어떤 집이고 보고 난 뒤에도 기억을 못하고 선택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좋은 거는 한 두세 개, 많아봤자 3개 이상 안 넘도록 그 정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중요한 것은 멀리서 손님이 가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그 물건에 조건 물건 있나, 물건의 정보에 대해서 손님이 상세히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꼬치꼬치 손님이 묻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설명을 절대로 상세하게 다 해줘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만 맛보기로 핵심 사항만 간략하게 특징만 얘기해주고 멈춰야 돼요. 친절하게 상세하게 해준다고 100% 다 설명해주면 전화통화로 20분 30분 잡고 앉아가지고 그 정보를 다 해주면 그 손님은 절대로 집 보러 안 옵니다. 그러면 다 설명해주면 네 알겠습니다, 좀 생각해보고 남편과 협의해서 날짜 협의해서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났다 이거예요. 정보를 100% 다 주면, 특히 멀리 있는 분들은 아예 오는 경우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은 핵심만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남겨둬야지 궁금해서 옵니다. 통화는 길어도 10분 내에 마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 수 있도록 그 손님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은 그 사람이 와야지 그 다음 진행을 시작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왔다. 그래서 집을 볼 때는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셔야 됩니다. 천천히 집을 보시라 하면서 중개사는 한 1m에서 한 1.5m 정도 간격을 두고 천천히 따라다니면 돼요. 옛날에 물건 사러 가면 호객행위 하듯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요즘은 손님들은 그런 것은 부담을 느껴요. 적당한 게 좋아요. 자, 손님이 이 아파트를 딱 집어가지고 보자고 한 손님은 오히려 중개사보다 이 아파트의 주변 정보 이런 것을 더 많이 파악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묻지도 않은 일반적인 이 아파트의 호재 정보 이런 거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자, 손님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예를 들면 앞에 확 트인 그런 전망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집이 또 밝아야 되는지, 밝기에 관심이 있는지. 어두운 거 싫어하는 사람 많죠? 또 집이 깨끗하고 어떤 흠이 없어야 되고 그게 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집 구조에 중점을 두는지, 옵션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을 중개사는 빠르게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집을 보다가 중간에 관심 있는 부분 살짝 물어보면 그 관심 질문 내용에 초점을 두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동문서정 하지 말고. 자, 그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갑자기 이야기 듣다가 관심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러면 말을 그냥 스탑해야 돼요. 그래서 자, 눈치가 좀 빨라야 된다 이거예요. 머릿속에 아무리 중개사가 많은 실전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분위기 파악을 좀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고 눈치가 떨어지면 계약으로까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 눈치 이런 것이 본인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집에서 그걸 보고 훈련도 하시고 가족 앞에서 훈련도 해보고 노력을 하시면 좋아진다 이거예요. 특히 예로서 아파트 단지를 보자 해서 매수 손님 부부가 둘이 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래 계약의 결정권은 대부분 부인이라고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직장 다니고 부인이 아파트 그 집의 생활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 여자의 마음을 잘 읽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어야지 계약도 잘 이루어집니다. 같이 온 옆에 남편이 뭔가 많이 물어본다고 그 남편만 붙잡고 설명하면 안 돼요. 결정권은 거의 여자 부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이 부인이 별 질문이 없다 그러면 그 집은 일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성분의 부인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것이 좋다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집을 보고 할 때 물론 가격이 선택의 첫 번째 요소가 맞습니다. 근데 보통 물건 여러 군데 부동산에 집을 내놓죠. 같은 가격대 물건이면 같은 값이면 좀 중개사가 편안하게 대해주고 그런 곳, 또 전문적으로 보이는 중개사에게 선택을 당연히 하겠죠. 추가로 얘기하면 중개사 복장 관계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 복장이 화려하고 화장을 싹 하고 머리에 번들번들 발라놓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치장을 하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손님은
일반적으로 불편해합니다.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중개매물 상담 좀 하고 그걸 가고 싶은데 그런 곳은 자기가 치장을 해야지 무시를 안 당할 것 같아서 화장하기가 귀찮아서 손님들은 그런 부동산에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적당하게 동네 아주머님처럼 좀 편안한 복장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체육복 입고 출근하면 어때요?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죠? 그런 부동산은 또 안 가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1번 손님을 대하는 자세 말씀드리고 2번 계약 때 완벽한 준비야. 계약을 당당하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계약 돈을 입금하는 순간에는 중개사는 천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집을 보고 손님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계약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무실로 이동하지도 않고 바로 그 집에서 집을 보고 난 뒤에 가계약을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에 들면 또 중개사는 당연히 가계약을 유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계약 시 세부 사항과 절차, 행동, 요령, 그 다음에 가계약 문구 이런 것은 우리 현업중개실무 기초반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계약을 그 집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식탁에서 가계약을 하는데 이때부터 돈을 집어넣을 때부터는 중개사는 천의 얼굴로 변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집 볼 때는 미소를 띠가면서 친절하게 편안하게 살살 좀 웃어가면서 설명할 때와는 그때와는 좀 확 다른 분위기로 가계약 문자 보낼 때부터 업무적으로 묻지도 말고 좀 딱딱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계약 문자 보내고 입금이 되고 난 뒤부터는 손님 입장에서는 중개사가 아까 집 보여주고 설명할 때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중개사는 원리 원칙대로 하고 전문적이고 좀 그런 사람이네 하고 느껴집니다. 왜냐? 나중에 가계약이고 본계약이고 간에 함부로 사람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함부로 헛소리했다가는 중개사 이거한테 혼나겠네. 중개사가 위험성이 있네 하고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계약 때부터. 그래서 지난 시간 강의에서 개도 무는 개를 돌본다.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통 잔금 이후에 전화 오는 것은 반갑지가 않아요. 잔금 이후에 전화 오면 좋은 일로 전화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집을 매수해서 살아보니 뭐가 문제다, 뭐가 고장인가, 고장났다. 그런 경우 중개사한테 전화한다 이거예요. 주변에 아파트 집값은 다 오르는데 자기 아파트는 자기는 구축을 샀기 때문에 집값도 안 오르고 열받고 그래서 터집도 작고 해서 예를 들면 계약서 내용에 계약서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매수인이 알고 계약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본인도 사인도 했지만 중개사가 좀 만만해 보이면 전화해서 이 정도 심한 줄은 몰랐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자 생떼를 쓰고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 이거예요. 심지어 자 아파트를 팔았는데 2년 3년 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중개사에게 전화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전화벨만 잠금 이후에 전화벨만 울리면 중개사들은 깜짝 놀라고 가슴이 쿵거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좋은 일로 전화 올 때는 딱 한 가지 경우만 있어요. 어떤 거? 중간에 자 내가 이 집에서 퇴거해야 되는데 그때 자 중개사님이 워낙 깔끔하게 일 처리를 잘 해 주셔서 이번에도 다시 의뢰를 맡긴다 이거예요. 그래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크게 중개사한테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 자 전속으로 나한테만 물건을 맡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다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나는 빼먹지 않고 여러 군데 내놓는 것 중에 한 곳일 뿐이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님은 자 빠르게 손님 붙여가지고 먼저 팔아주는 중개사를 생각하지 계약 후 또 나를 위한 고객이 된다. 훗날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나는 위주로만 자 판단한다 이거예요. 원래 인간이란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이며 천의 얼굴을 가진 동물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계약 후에 그 사람하고 꾸준히 전화로 친분도 쌓고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손님은 그냥 일회성으로 대부분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자, 당당한 모습을 손님한테 계약 시에 보여줘야 합니다. 잔금 후에 전화 오는 것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계약 시에 분위기를 단호하게 만들지 못했고 계약 때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계약 당일 손님 앞에서 우왕좌왕하거나 또 계약 분위기를 너무 편안하게 친구같이 그런 분위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중개사가 만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개사 자 뭐 문제 있다 그러면 전화해서 생떼를 쓰면 중개사가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막 중개사한테 뭐뭐 문제다 협박도 하고 구치권 신고하겠다. 막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중개사가 자기의 중개 업무 영역 밖의 일인데 즉 해야 할 일도 아닌데 과잉 친절, 과잉 또 자기 비하적 겸손으로 서비스로 손님한테 해주는 것은 손님에게 아주 나쁜 버릇이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중개사가 해주는 그런 관행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서비스로 한두를 해주면 이건 대부분의 손님들이 당연히 나의 권리다 이렇게 오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과한 친절, 호의는 반드시 그 중개사에게 도구로 되어 돌아옵니다. 중개사가 생각해보고 안 해줘도 될 것은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자 세입자가 있는 집 매매다 이럴 때 자 매매 계약 잔금 미래 세입자 퇴거 조건 이런
자, 매매 계약이 있다. 그러면, 자, 매도인이 세입자 퇴거 때, 자, 원상복구나 보증금 반환 문제, 이런 책임은 계약서 특약에도 물론 당연히 적어 놨겠지만, 매도인 책임으로, 자, 세입자 명도한다. 이렇게 당연히 적어 놔야 되죠. 그죠? 합의 보고. 그런데, 자, 세입자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혼자는 힘들다. 중개사님이 같이 가서, 자, 원상복구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자, 나 혼자, 매도인 혼자 가서 말한 것보다는 같이 가서 세입자가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매도인과 세입자의 관계이므로 중개사가 개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 세입자가 퇴거한다는, 자, 임대차 종료 확인서 받는 거, 그것만 중개사가 확실히, 자, 세입자한테, 자, 받아서 갖고 있으면 되지. 그 매도인 부탁을, 자, 중개사가 호의적으로 해주겠다고 갔다가, 자, 말이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린다. 오히려 그러면 매도인은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중개사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중개사를 이제 원망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 시에도 안 좋은 분위기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중개사가 할 필요도 없는 일, 과한 친절, 부인은 반드시 중개사에게, 본인에게 도구로 돌아온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사람 심리가 10개를 잘해주다가 마지막에 하나 힘들어서 안 해주면 섭섭하다고 불만을 가져요. 그러나 10개를 못 해주다가 마지막에 하나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약은 계약하고 잔금 이후는 다시는 전화 안 받고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중개사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해야 계약 때 손님을 장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약 시에는 중개사가 천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 즉 태도 모습을 자 짚볼 때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태도 모습을 싹 바꿔가지고 단호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친절하고는 달라요. 불친절하란 말이 아니에요. 계약날 또는 가격할 때 손님에게 휘둘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하시고 위험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앞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뭔가 문제가 있다 시비를 걸거나 생떼를 못 쓴다 이거예요. 중개사를 조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약을 하면 잔금 후에 전화 안 받는 방법. 첫 번째, 계약서, 확인설명서 빈틈없이 확실하게 꼼꼼하게 잘 써야 된다는 것. 꼬투리 안 잡히도록. 두 번째, 잔금 후 집 문제로 중개사에게 헛소리 요구하다가는 아주 혼나겠다. 걔도 무릉기를 덜본다. 그런 인식을 가계약날 또는 계약날 양쪽 손님에게 심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완전히 장악을 하셔야지 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꾸준히 해서 지식이 쌓이고 실력이 있으면 이 자신감은 따라오게 돼요. 지속적으로 매일
자, 수시로 우리 현업중개실무 기초반 특약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카페에 있는 자, 실무전수 카페에 여러분이 꼭 알면 도움될 내용들, 실전 지식들을 자, 수시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주 보고 정리를 하고 계약을 하나하나 실제에 적용하시면 나도 모르게 자, 실력이 쌓인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가 계약 때 또 생각지도 못한 별별 변수가 많죠. 그럴 때는 자, 현업실무전수 자, 저에게 업무 소통으로 하면 질문해 주시면 거의 자,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 든든한 멘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손님, 어떤 중개사를 만나더라도 자, 기가 죽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 배운 내용 꾸준히 자, 복습을 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고로 자, 모든 사람과 일적으로 만난 사람과의 관계는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사람 사이 관계, 손님, 그리고 공동중개해본 자, 부동산 중개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일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너무 부족해도 안 좋고 적당한 게 최선이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공동중개를 했는데 그때 너무 뜻이 잘 맞다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면 좀 안 돼요. 다음에 자, 물건이 여러 군데 있는데 꼭 그 중개사한테만 친구 같은 중개사한테만 공동중개를 의뢰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곳에 더 좋은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과 공동중개하려면 그 친구 같은 중개사에게 소문날까 봐 숨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적으로 만난 경우는 모든 일은 과해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고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